12년, 수많은 웃음,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결말. 빅뱅 1호는 단순한 시트콤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 문화 현상이었죠. 2019년 마지막 막이 내렸을 때 TV 시대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괴짜 세계를 빛낸 배우들의 삶의 한 장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박수갈채가 멈춘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빅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자기 발견, 그리고 조용한 변화의 형태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시리즈를 불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명성 후에 삶과 예술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한 7 얼굴을 돌아봅니다. 1. 짐 파슨스, 쉘든 쿠퍼. 12년 동안 짐 파슨스는 빅뱅 이론의 심장이었습니다. 그의 쉘든 쿠퍼는 천재적이고 냉소적이며 사회적으로 서툰 모습으로 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시리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쉘든이 누구인지 알았죠. 하지만 웃음과 농담, 완벽한 천재에 가면 뒤에는 내면의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TV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까요? 파슨스는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에미상 4개, 골든글로브 1개, 1억 7,700만 달러 이상의 수입, 그리고 3시즌 더 출연하면 5천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역사를 만든 한마디였습니다. 아니요, 짐 파슨스가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 빅뱅 1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도피가 아니라 재탄생이었죠. 직후 그는 쉘든의 어린 시절을 탐구하는 스피노프인 영 쉘든의 프로듀서이자 내레이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은 향수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2020년 그는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할리우드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교활한 에이전트 헨리 윌슨을 연기하며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새로운 에미상 후보 지명과 비평가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2년 후 그는 스포일러 경고에서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부드럽고 연약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그의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연기라고 평했습니다. 2024년 그는 전설적인 제시카 랭과 함께 아워타운, 마더플레이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그곳에서 녹음된 웃음소리도 완벽한 편집도 없이 짐은 마침내 자신이 늘 원했던 순수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그는 남편 토드 스피엇과 함께 That's Wonderful Productions라는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사는 뇌성마비를 가진 젊은 남자에 대한 에미상 후보 시리즈인 스페셜처럼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생활에서 파슨스는 소란스러운 곳에서 멀리 떨어져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는 없지만 평온함, 예술,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뱅 이론을 떠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발걸음이었지만 가장 해방적인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쉘든으로서의 그의 복귀를 꿈꿉니다. 하지만 짐은 미소만 지으며 말합니다. 쉘든이 다시 살아난다면 가능할 겁니다. 진실은 짐 파슨스는 이미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다른 무대에서 어떤 수백만 달러의 계약으로도 살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말이죠. D. 케일리 쿼코, 페니. 12년 동안 케일리 쿼코는 매력적이고 재치 있으며 충동적인 미국의 이웃집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캐릭터 페니는 단순한 캐릭터 이상이었습니다. 이론과 공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진정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2019년 빅뱅 이론이 끝났을 때 케일리는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예쁜 옆집 금발 미녀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빠르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업계에서 자신을 재창조해야 할까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대답을 만들어냈죠. 시리즈가 끝나고 몇 달 만에 그녀는 자신의 제작사 Yes, Norman Productions를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첫 프로젝트인 The Flight Attendant는 미지의 세계로의 과감한 도약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승무원이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어두운 시리즈였죠. 웃음도, 괴짜 농담도,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케일리의 연기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에미상과 골든글로브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팬이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무게를 가진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쿼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명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무정부주의적인 안티 히어로 할리퀸에게 목소리를 빌려주며 완전히 새로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에 밋 큐트와 2023년에 어두운 실화 범죄 코미디 같은 프로젝트들을 통해 그녀는 어떤 경계도 허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리우드 전설 도리스 데이의 역할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일 수 없는 평행선과 같습니다. 오래된 시대의 잔해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별이죠. 하지만 강인함 뒤에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2017년 그녀는 2명의 동료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출연료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긴장을 유발한 연대의식의 행동이었죠. 짐 파슨스가 마침내 하차를 발표했을 때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케일리조차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시리즈의 끝은 개인적인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페니가 예상치 못하게 임신하는 결말 대본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존엄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하며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죠. 오늘날 케일리 쿼코는 더 이상 시트콤 금발 미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프로듀서이자 사업가이며 할리우드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써나가는 신세대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유산처럼 들립니다. 완벽한 역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사이먼 헬버그, 하워드 월로위츠. 12년 동안 사이먼 헬버그는 몸에 달라붙는 바지, 반짝이는 벨트, 과장된 매력으로 세상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우주비행사 컴플렉스를 가진 오만한 엔지니어 하워드 월로위츠로서 그는 시리즈에 다채로운 색깔을 더하는 존재였습니다. 기이하고 시끄럽고 잊을 수 없었죠. 하지만 2019년 빅뱅 이론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을 때 사이먼은 많은 코미디 배우들을 괴롭히는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이 결코 잊지 않을 캐릭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놀랍고도 조용했습니다. 2021년 그는 농담이 아닌 음악과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담 드라이버와 마리옹 꼬띠아르와 함께한 초현실적인 뮤지컬 아네트에서 그는 천재성과 광기 사이에 갇힌 강박적인 피아니스트를 연기했습니다. 옛날의 하워드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헬버그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정 때문에 말이죠. 비평가들은 한때 시트콤 광대였던 그가 드러낸 깊이에 놀라워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 동안 사이먼은 불안과 강박장애와 조용히 싸웠습니다.
명성은 그에게 돈과 인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평온함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명성이 그의 불안을 치유하지 못했고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진실을 찾았고 코믹함 뒤에서 깊이를 찾았습니다. 아네트 이후 그는 포커페이스 2023에서 어설프지만 사랑스러운 FBI 요원을 연기하며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고 유머와 성숙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대중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미 2016년에는 메릴 스트립과 휴 그랜트와 함께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쳤고 이로 인해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사생활에서 사이먼은 영화 속 인물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조용하고 은둔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죠. 2007년부터 배우 조셀린 타운과 결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에게 성공과 함께 불안을 안겨주었던 옛 할리우드와의 상징적인 이별이었죠. 오늘날 사이먼 헬버그는 더 이상 시트콤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웃음만큼이나 침묵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얼마나 크게 웃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끼는가에 있다는 것을 배운 남자이죠. 쿠날 나야르, 라제쉬 쿠트라팔리.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쿠날 나야르는 수년 동안 수줍은 천체 물리학자 라지였습니다. 매력적이고 어색하며 술을 마시지 않고는 여자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캐릭터였죠. 그의 억양, 불안감, 그리고 순수한 미소는 그를 빅뱅 이론에서 가장 호감 가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시리즈가 끝났을 때 쿠날은 괴짜 이미지를 뒤로하고 자신을 재창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그는 넷플릭스의 크리미널, UK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갑자기 사랑스러운 라지는 온데간데 없고 계산적이고 냉혹한 연쇄 살인범 산딥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비평가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역할로 나야르는 영국 아카데미 텔레비전 어워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의 옛 캐릭터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강렬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날에게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우마 서먼과 함께 심리 스릴러 서스피치온이 애플 TV 플러에서 방영되었고 나야르는 불신과 진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코미디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잠시 시트콤으로 돌아와 옛 동료 멜리사 라우흐와 함께 나이트 코트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로맨틱 코미디 How to Date Billy Walsh에서도 코믹한 감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관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볼리우드 뮤지컬 버전인 크리스마스 칼마의 주연입니다. 그의 인도적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국제적인 경력을 이어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쿠날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고정적인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롤스에서 가이 다이아몬드 역을 아이스 에이지, 대륙 이동설에서 굽타 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력 뒤에는 성실함과 유머로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자리를 쟁취한 이민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Yes, My Accent is Real에서 그는 떨리는 영어와 인맥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던 이야기와 단 한 번의 캐스팅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들려줍니다. 내 억양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썼습니다. 그것은 나의 열쇠였습니다. 물론 그의 길에 그림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빅뱅 이론에서 라지가 인도 여배우들을 비하적으로 비교하는 논란의 장면은
인도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야르는 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 어떤 진술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쿠날 나야르는 더 이상 수줍은 괴짜가 아닙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똑같이 포용하는 배우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빛을 보기 위해 공허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오 마임 비알리, 에이미 페라 파울러. 빅뱅 이론의 에이미 페라 파울레오로 등장하기 훨씬 전 마임 비알릭은 이미 잘 알려진 얼굴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블로섬 시리즈에서 똑똑하고 반항적이며 고집스러운 10대 천재 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할리우드 스타의 길을 걷는 대신 마임은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신경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떠났습니다. 다른 스타들이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할 때 그녀는 인간의 뇌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2010년 빅뱅 이론이 그녀를 다시 불렀을 때 그것은 운명의 완벽한 장난 같았습니다. 에이미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서툰 신경생물학자로 기본적으로 그녀 자신의 현실을 허구적으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유머, 절제, 짐 파슨스와의 부드러운 케미스트리는 그녀를 빠르게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미상 후보 4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2회를 수상했으며 마임은 캐스트의 지적인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시리즈가 끝난 후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찾았습니다. 2021년 그녀는 자신의 규칙대로 사는 여성에 대한 매력적인 코미디인 콜미 캇에서 주연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쇼는 시청자를 찾았지만 3시즌 후에 취소되었습니다. 마임에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전설적인 퀴즈쇼 저퍼디의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역할이었지만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침착함과 정확성을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너무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2022년에 그녀가 감독 데뷔작 As They Made Us를 통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고통, 용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개인적인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불완전함에 대한 부드러운 사랑 고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비알릭은 자신이 과학자이자 배우일 뿐만 아니라 섬세한 스토리텔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보충제 및 예방접종에 대한 공개 발언은 한때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임은 이 모든 것에 에이미를 특징지었던 것과 같은 태도로 대처했습니다. 사려 깊지만 굽히지 않는 태도였죠. 2017년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그녀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되어 심한 비판을 받았을 때 그녀는 솔직하고 변명 없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팟캐스트 마임 비알릭스 브레이크다운에서 파트너 조나단 코엔과 함께 정신건강, 자기연민,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활용합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마임은 믿음과 가치관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현대 유대인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성공은 박수갈채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녀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뉴욕, 조니 갈레키, 레너드 호프스테더. 12년 동안 조니 갈레키는 빅뱅 이론의 혼돈 속에서
감정적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 우정, 과학적 야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을 잃는 마음, 따뜻한 물리학자 레너드 호프스테더로서 그는 괴짜 세계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마지막 촬영이 끝나자 조니는 할리우드에서 소수만이 선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영화도 프리미어도 헤드라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죠. 그의 공동 출연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동안 조니는 짐을 싸서 로스앤젤레스를 떠났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내슈빌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다시 진짜 삶을 살기 위해 말이죠. 그곳에서 그는 화려함은 없지만 평화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술로부터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후 그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젊은 시절 출연했던 시리즈 로잔느의 스핀오프인 더 코너스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그의 시작에 대한 조용한 인사였죠. 그 후 그는 카메라 뒤로 전환하여 인터넷 초창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코미디 시리즈 AOK의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사생활에서 조니는 역시 기복을 겪었습니다. 2019년 그는 모델 알라이나 메이어와 함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출산 직후 깨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현재의 아내 모건 갈레키와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2023년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된 것이 할리우드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평온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니는 완벽한 외모 뒤에 숨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1년에 그는 벨마비라고 불리는 안면마비로 고통받았지만 계속 연기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의 인내심은 그의 섬세한 성격과 결합되어 그를 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료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침묵할 때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8년 플로리다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그는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입장은 수천 명의 팔로워를 잃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물론 그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쿠날 나야르에 따르면 조니는 껌을 세트장에 숨겨진 벽에 붙이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균적인 TV 일상 속 작은 반항이었죠. 그리고 드문 인터뷰에서 그는 촬영 중에 탈의실에서 실제로 불륜 관계를 가졌던 유일한 출연자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솔직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조니 갈레키는 할리우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 포도밭과 드넓은 들판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TV 복귀나 리바이벌, 새로운 역할을 찾지 않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는 빛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 멜리사 라우흐, 베르나데트 로스텐코프스키 월로위츠. 10년 동안 멜리사 라우흐는 빅뱅 이론에 밝고 때로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높은 목소리, 날카로운 유머, 두려움 없는 존재감으로 그녀는 베르나데트 로스텐코프스키 월로위츠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막이 내렸을 때 멜리사는 많은 동료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후에는 무엇이 올까? 그녀의 대답은 용기 있고 깊이 인간적이었습니다. 이미 촬영 중이던 원실 조년의 그녀는 자신의 독립영화 더 브론즈를 쓰고 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들은 그녀를 더 유명한 여배우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멜리사는 자신의 역할을 위해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 때문에 좌절한 쓰라린 실패한 체조 선수 호프 앤 그레고리를 연기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베르나데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거칠고 냉소적이며 고통스럽게 솔직했죠. 이 영화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초연되었고 멜리사가 시트콤 코미디언 이상이라는 것을, 즉 용기 있는 스토리텔러임을 증명했습니다. 2017년 그녀는 애니메이션 영화 배트맨 앤 할리퀸에서 할리퀸에게 목소리를 빌려주며 어릴 적 꿈을 이루었습니다. 뻔뻔하고 연약하며 거칠었죠. 하지만 빅뱅 이론이 끝난 후 그녀는 의식적으로 가족에게 헌신하기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랜 글쓰기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 윈스턴 바이겔과 함께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된 것은 그녀를 변화시켰지만 그녀 안의 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방향을 재조정했을 뿐입니다. 2023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80년대 동명의 컬트 시리즈를 리메이크한 MBC 시리즈 나이트 콜트의 주연 배우이자 총괄 프로듀서로 말이죠. 이번에는 원판 판사의 딸인 애비 스톤을 연기했습니다. 의무감과 내면의 악마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이었죠. 그녀의 쾌활한 외모 뒤에는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멜리사는 이러한 이중성을 비평가들조차 놀라게 할 깊이로 연기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성공을 거두었고 두 번째 시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는 남편과 함께 After January Productions라는 제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마음과 의미가 있는 이야기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또한 둘은 어스카스 키드스 재단을 통해 암 투병 중인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때 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멜리사 라우흐는 더 이상 시트콤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이자 프로듀서, 활동가이며 진정한 강인함은 종종 조용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크게 소리쳐야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계속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역할, 모든 프로젝트, 모든 단어로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빅뱅 이론이 끝났을 때 한 우주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조용하고 더 성숙하며 더 진짜 같은 새로운 우주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짐 파슨스, 케일리 쿼코, 사이먼 헬버그, 쿠날 나야르, 마임 비알릭, 조니 갈레키, 멜리사 라우흐에게 시리즈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그 세계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우정, 용기,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명성도 영원하지 않지만 진실은 영원하다는 깨달음 말이죠. 그들 모두 변화했습니다. 파슨스는 연극에서 자유를 찾았고 쿼코는 자립의 힘을 발견했으며 헬버그는 침묵의 깊이를, 나야르는 자신 안의 어둠을, 비알릭은 취약성의 지혜를, 갈레키는 자연의 평온함을, 라우흐는 공감의 힘을 찾았습니다. 그들 모두 성공은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에게 충실할 용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과학, 우정, 그리고 다름에 대한 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에게는 삶 자체의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웃음 뒤에는 진실이 있고, 모든 역할 뒤에는 사람이 있고, 모든 끝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증거였죠. 어쩌면 이것이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리즈는 결코 천재적인 머리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충성심, 그리고 자기 발견이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우주라는 것을 배운 마음들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메라가 꺼지고 관객들이 떠난 지 오래여도 무언가는 남습니다. 메아리도 박수갈채도 아닌 감정 말이죠. 이 7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빛나고 있다는 느낌. 시트콤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별로서 말이죠.